서울 지역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부산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닥다닥 붙어 앉아 계속 말을 해야 하는 직업 특성 때문에 감염 위험이 높은데요. 부산에 있는 콜센터만 148곳에 달해서 부산시가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만희 기자입니다. 부산 연제구의 한 콜센터입니다. 비좁은 사무실 공간 안에서 직원 100여 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 상담을 하는 업무 특성상 호흡기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지만 마스크 착용 말고는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1일에 한 번 건물 내외에 방역을 실시를 하고 있고 상담할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콜센터만 부산에 148곳이 있는데 근무자만 19,400여 명입니다. 신천지 교인이 끼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천지 특성상 자기 직업을 갖다가 참 보면 이렇게 보면 이야기를 안 해주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업 파악하기도 상당히 어려웠고. 서울의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부산시는 콜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열이 나는지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행여 확진 환자가 나올 경우 대규모 감염 가능성이 높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흘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없던 부산은 하루 만에 3명의 환자가 추가돼 전체 확진 환자가 9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에는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온 20대가 포함돼 부산에서는 첫 해외 감염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빚자 정부가 마스크 공적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건 마스크뿐만이 아닌데요. 소형 병원을 중심으로 에탄올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직원이 의료용 침대에 영겁 후 소독약을 뿌려댑니다. 분무기에 든 건 에탄올 희석액. 주사를 놓을 때나 알코올솜 제작 등 쓰임새가 많지만 남은 건 고작 2통뿐입니다. 물에 희석해 쓴다 하더라도 한 달도 채 못 쓰는 양입니다. 구하기가 그때부터 조금씩 어려워지더니 한 2월 한 10일 전부터는 거의 품절 상태. 온라인으로 많이 구매를 하는데 온라인 장터 같은 데서 거의 품절식으로 돈을 주고도 못 구하는. 의료용 에탄올은 청진기와 체온계 등 의료장비 소독부터 진료 과정에 전방위적으로 사용되는 방역품.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요가 급증하면서 의료기관조차 소독용 알코올 확보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소독용 알코올 수급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동네 병의원들은 그야말로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제약업체와 직거래하는 대형 병원은 상황이 그나마 낫지만 소형 병원들은 도매업체나 온라인에서 구입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의료계에선 에탄올 수급 상황이 더 나빠지면 자칫 병원 운영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일선병의원의 가장 근간이 되는 소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독용 알코올 품귀 현상이 지속된다면 시민들의 일상적인 의료와 진료까지도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초단체, 보건소의 지역 방역부터 아파트와 상가 등 민간 자체 방역까지 방역이 일상이 되면서 소독용 알코올 사용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공급 물량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약사 쪽에 100개를 발주를 넣으면 한 10개 정도 이렇게 오는 수준입니다. 제조사에서도 원료 수급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 아래 마스크의 공적 판매가 진행되고 있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다른 의료용품은 의료 공백이라는 또 다른 위험을 키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정부가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을 위해 마스크 오부제를 시행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마스크 구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거나 몸이 불편한 이웃들은 마스크 구입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내가 직접 마스크를 만들어서 이웃에 나눠주자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인아 기자입니다. 마스크 모양으로 잘린 천 조각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바로 옆에선 쉴 새 없이 재봉틀이 돌아갑니다. 바느질이 끝난 마스크에 끈이 달리면 다리미로 꾹꾹 눌러 소독하고
필터까지 넣어 포장하면 마스크 하나가 완성됩니다. 이곳 작업장의 분위기는 마치 마스크 제조 공장을 방불케 합니다. 원단 재단부터 다리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포장 작업까지 하나의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서 수십 명이 모여 있는데요. 1분 1초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대란에 지친 시민들이 차라리 내가 마스크를 만들겠다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처음엔 마스크 만들기가 익숙하지 않은 탓에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서로 물어보며 배워나갔습니다. 이제는 알아서 척척 속도가 붙으면서 하루 평균 200장 정도에 그쳤던 제작 수량은 하루 1000장도 거뜬해졌습니다. 지금 일주일째 하고 있는데 일주일 정도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요령도 생기고 기능도 좀 숙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마스크 3000장을 장애인 시설에 기부했고 목표치인 10,000장을 채우고 나면 다음 주부터 10만 장을 더 만들어 취약계층에게 나눠줄 예정입니다. 그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또 마스크 구입이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마스크를 전달해서 더 좋고 고마워하셨어요. 많이 뿌듯합니다. 북구에선 연세가 지긋한 마스크 기부 천사도 나타났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83살 이순업 할머니는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뉴스를 보고 밤을 꼬박 새워 마스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침침한 눈으로 한 땀 한 땀 바느질 해가며 만든 마스크 20개를 주민센터 공무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거 사람들 준다는 생각이 재밌어요. 피곤하다, 뭐 지루하다 하면 이런 거 못하죠. 손으로 하는 바느질인데. 마스크 대란이 불러온 혼란 속에서도 시민들은 자발적인 나눔과 봉사로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만나보시죠. 코로나19의 여파로 에어부산의 국제선 노선 운항이 모두 중단되면서 전체 인력의 70%가 유급 휴직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유급 휴직 대상은 캐빈 승무원과 기장, 일반직 등 모두 1,400명 가운데 1,000명이 평균 임금의 70%를 받는 조건으로 5주를 쉬는 건데요.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이 잇따라 휴업 상태에 들어가면서 협력업체 어려움도 커지는 등 상황이 급박한데도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3천억 원 긴급 금융 지원 등의 대책은 부실하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유통가에선 이른바 집콕 생활이나 비대면 마케팅이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계약 연기와 재택근무 등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에 집밥을 즐기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식기세척기 판매는 월 700대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아이 교육용 블록 완구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9% 증가했다는데요. 게다가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기 꺼리는 고객을 위해서 백화점 매장에서 진행자가 TV 홈쇼핑처럼 실시간으로 판매하는 마케팅도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부산일보입니다. 부산 확진자 가운데 처음으로 해외 유입 사례가 나오면서 제3국 유입에 초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91번 환자가 이탈리아에서 지난 4일 입국한 뒤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정부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이탈리아와 이란을 코로나19 관련 검역관리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유럽은 단일 생활권인데다 프랑스나 스페인, 독일 등 다른 국가에서도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하면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각국 연구진들이 박차를 가는 가운데 국내 유통까지는 최소 2-3개월이 걸릴 거란 기사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회복기 환자 혈액에 존재하는 중화항체 생산세포를 검출할 수 있는 코로나19 항체 탐지용 단백질 제작에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충분한 항체 확보는 물론 동물 실험 후 임상 실험까지 마쳐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려면 최소 2-3개월이 걸릴 걸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해서 옷차림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부산은 3.7도로 쌀쌀한데요. 한낮 기온은 15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단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어제보다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맑고 공기도 깨끗합니다. 남부지방은 오전까지 맑다가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중부 곳곳으로는 오늘 밤사이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경남 내륙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고요. 영상의 기온을 보이는 다른 지역들도 어제보다 더 추운 곳이 많습니다. 아침엔 춥다가도 낮이 되면 기온이 금세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 부산 15도, 양산과 울산이 16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많게는 7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남해안은 오늘까지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도 찬 공기가 머물러 쌀쌀하겠고요. 일요일에 비나 눈이 온 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반짝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일가족 5명이 다쳤고 이 중 80대 1명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이 아파트는 오래된 건물로 스프링클러도 없었고 화재 경보 장치 역시 노후돼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송광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방 곳곳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거실에 놓여있던 소파와 탁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녹아내렸고 화장실까지 번진 불은 하얀 타일마저 태워버렸습니다. 부산 진구 한 아파트 1층에서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는 불이 난 시각은 어제 새벽 3시 반쯤. 이 불로 일가족 5명이 다쳤고 불이 아파트 복도까지 이어지면서 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거동만 걸치고 또 우리 아저씨도 그쪽에 있으니까 문이 이쪽에 열리가 있었는데도 여기가 뿌옇더라고요. 일가족 중 82살 A씨는 불이 난 뒤 제때 대피하지 못해 몸에 2도 화상을 입고 안방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자동 화재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이 화재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는 가정 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92년 소방법이 개정돼 당시 16층 이상 건축물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불이 난 아파트는 법 개정 이전에 지어졌습니다. 설치된 화재 경보기 역시 연기 감지기가 아닌 불이 어느 정도 번져야 작동되는 열 감지기로 고령의 시력도 좋지 않은 A씨에게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를 사실 현실적으로 노후 아파트에다가 이제 작업을 한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노후 아파트에는 아예 이제 그 열 감지기가 있든지 아니면 아예 감지기가 없다는 거죠. 화재 인지가 이제 늦어진다는 거죠. 지난 10일 밤 11시 반쯤에는 동래구의 한 아파트 5층에서도 60대 여성이 홧김에 집에 불을 질렀다 2명이 다쳤습니다. 33년 전에 지어진 이 아파트에도 스프링클러와 화재 감지기가 설치되지 않는 등 법이 미치지 않는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 부산에만 12만 1,500여 가구에 이릅니다. MBC 뉴스 송광무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관련해 지급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걸린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부산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산시는 우선 현재 보증심사 관련 신청 접수만 하고 있는 시중은행들의 업무를 보증심사 위탁 단계까지 확대할 것을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부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 대한 현장 점검단을 운영하고 단기 계약직 등 인력 확충에도 나섰습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업무가 쏟아지면서 평소 일주일 걸리던 보증대출 처리 기일이 최근에는 3주 이상 소요되면서 긴급자금 지원의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만 18세부터 선거권이 부여되면서 이번 4.15 총선에서 고등학생들도 소중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와 학생들이 어떤 것은 가능하고 또 어떤 것은 못하는지 김태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창원의 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교무실에 모여서 선관위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개학 후 진행할 학생 참정권 교육에 앞서 교사 연수를 먼저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런 경우는 선관위 콜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질문을 하고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허용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학생 유권자들은 본인의 생일 기준 만 18세가 지나면 당원 가입이나 후원금 기부를 할 수 있고 문자 메시지와 카톡 같은 SNS, 유튜브를 비롯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운동이 가능합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적은 현수막이나 인쇄물은 게시하지 못하고 동아리 명의의 지지 선언이나 토론회도 불가능합니다. 후보자와 학생 모두 2개 이상의 교실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학생의 경우 자신의 교실 외에 다른 교실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후보자의 경우 운동장에서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연설이나 대담도 가능한데 일부러 학생들을 모아서 하는 건 안 됩니다. 가장 논란이 될 것은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 정치적 중립 위반, 모의투표 시행 등입니다. 일반 성인들과 같은 아주 엄격한 기준이 바로 적용이 되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 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을 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공명선거 학교 전담 지킴이를 두고 상황 발생에 대비해 중앙선관위 콜센터나 경남선관위 원스톱 대응센터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어제 오후 2시 10분쯤 부산 진구 초읍동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발파 작업 중 돌 파편이 튀면서 주변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유리창이 깨지는 등 차량 15대가 부서졌습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래구가 처리량을 속인 생활 폐기물 업체에 수억 원의 용역비를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사실이 부산시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부산시는 동래구가 진행한 올해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 위탁 용역에서 지난해 부당하게 처리한 쓰레기 1,500여 톤 가운데 665톤을 제외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용역비를 과도하게 책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동래구 쓰레기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설 계획이며 경찰도 구청과 업체 간 유착 의혹에 대해 내사에 들어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개막일을 연기한 프로야구와 프로축구의 경기 일정이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구단들은 오는 28일로 예정됐던 개막일이 연기된 가운데 2주까지는 연기를 감수할 수 있지만 3주 이상 늦춰질 경우 경기 수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프로축구연맹도 지난달 29일로 예정된 K리그1 개막일을 미룬 뒤 마지노선을 4월로 잡고 있으며 4월을 넘길 경우 A매치 일정 등을 고려해 경기 수 축소가 불가피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프로야구 정규 시즌 개막이 연기됨에 따라 롯데자이언츠가 댄 스트레일리와 에드리안 샘슨, 딕슨 마차도 등 외국인 선수 3명에 대해 특별 휴가를 부여했습니다. 롯데는 당분간 외국인 선수 가족들의 한국 방문이 어려워지고 개막 일정 연기가 확정됨에 따라 가족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구단이 휴가를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 선수는 각자 미국에서 개인 훈련을 한 뒤 오는 24일쯤 한국으로 들어와 팀 훈련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다만 스트렐리 선수는 본인이 자청해 출국 전 내일로 예정된 청백전에 선발 등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부산 소방재난본부가 의용소방대와 함께 사랑의 헌혈에 나섰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연제구 부산본부에서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각 소방서에서도 헌혈에 동참해 헌혈 참가 인원은 모두 36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단체 헌혈이 크게 줄면서 국내 혈액 보유량은 연일 주의 단계인 사흘분 미만에 그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신천지 교회 시설 폐쇄와 집회 금지 기간을 14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당초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신천지 교회 관련 시설 70곳에 집회 금지 긴급 명령을 내린 뒤 폐쇄했으며 이번 조치로 신천지 시설 폐쇄와 집회 금지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와 자치구군은 신천지 시설을 찾아 폐쇄 기간 연장 행정처분을 집행하고 해당 시설에 대해 시설 폐쇄 안내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2월 부산 고용률이 1년 전보다 0.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월 부산 고용 동향에 따르면 부산의 지난달 취업자 수는 165만 1,000명이고 고용률은 55.9%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월 부산 실업자는 1년 전보다 9,000명 줄어든 7만 4천 명으로 실업률도 1년 전보다 0.6%포인트 하락한 4.3%로 집계됐습니다. 산업별 취업자 현황을 보면 제조업이 26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0% 넘게 줄었고 도소매, 음식 숙박업, 개인 공공서비스 업종의 취업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마이스업계 지원을 위해 종합 컨설팅 사업을 추진합니다. 부산시 등은 노무사,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들로 컨설팅 팀을 꾸려 인사, 회계, 노무 등은 물론 금융 지원 등을 자문하는 한편 스트레스 진단과 관리 등 심리 안정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종합 컨설팅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은 부산경제진흥원을 통해 문의하면 됩니다. 부산병무청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이달 실시할 예정이던 각군 모집병 면접을 4월로 연기하거나 취소했습니다. 육군 모집병 지원자의 경우 면접을 생략하고 서류 전형만으로 합격자가 선발됩니다. 병무청은 추후 면접 일정이 확정되면 알림톡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코로나19가 심각 상태로 유지되면 모든 군에 대해 면접을 생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해서 옷차림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부산은 3.7도로 쌀쌀한데요. 한낮 기온은 15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단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어제보다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맑고 공기도 깨끗합니다. 남부지방은 오전까지 맑다가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중부 곳곳으로는 오늘 밤사이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경남 내륙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고요. 영상의 기온을 보이는 다른 지역들도 어제보다 더 추운 곳이 많습니다. 아침엔 춥다가도 낮이 되면 기온이 금세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 부산 15도, 양산과 울산이 16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많게는 7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남해안은 오늘까지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도 찬 공기가 머물러 쌀쌀하겠고요. 일요일에 비나 눈이 온 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반짝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